네, 이슈 인사이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세 분인데요. 뉴스토마토 이혜진 기자, 토마토 투자클럽 유성치 운용력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새로운 닻을 올린 2기 경제팀, 누가 수혜받을까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렇죠?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두 분 기대감을 좀 갖고 계세요? 네, 뭐 일단 지금 추진하는 내용들, 정책들을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면요. 네. 어느 정도는 효과는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뭐 부동산 규제 완화한다든지 재정 지출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기존의 경제팀들이 계속 해왔던 얘기들인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뭐 LTV나 DTI를 이제 완화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저는 주식 시장 입장에서 이제 볼 때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역시 배당 정책을 좀 강화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부분이나 산업 유보금에 대해서 또 가세를 먹임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돈이 실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단기적인 효과는 뭐 별로 없을 것 같지만 대만의 사례를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기대감의 목소리입니다. 허 의원님은 아까 질문하지 말라고 하셨었잖아요. 저는 기대감이 좀 없으세요? 짧게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제 워낙에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케인지안보다는 고전화파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정부 실패 사례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글쎄 정부가 최소한의 그러니까 작은 정부로서 역할만 하면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유보금을 과세하고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제도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두 분의 시각이 조금 엇갈립니다. 관전 포인트가 굉장히 좀 많은데요.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과연 수혜주는 그럼 누가 될 수 있을지 그런 혜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혜진 기자, 2기 내각 출범에 있어서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2기 경제팀은 하반기 내수 활성화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자, 사실 보시면 이 2기 경제팀 같은 경우에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그런 만큼 하반기에는 좀 강도 높은 정책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보시면 오늘 최경환 부총리 취임식 이후에 나왔던 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 그동안 좀 많이 관심을 보였었던 추경 예산 편성, 이것은 이제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요. 보시면 이 하반기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사내 유보금의 과세를 매기는 그런 방안이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경기 부양 대책에도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하나씩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내 유보금의 과세를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이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면 기업들이 쌓아놓은 현금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 유보율에 따라서 페널티를 주거나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는 방침을 현재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인센티브라고 하면 또 배당을 통해서 사내 유보금을 배당이거나 또는 투자에 쓰는 기업들에게 좀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부동산 경기 부양 대책입니다. LTV 그리고 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주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같은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는 다음 주 하반기 중에 경제정책 하반기 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관전 포인트 하나씩 좀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눈을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목이 쏠리는 부분이 배당 정책일 거예요. 전문가님 앞서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주식시장 좀 활성화에 좀 나서겠다. 기업 유보금, 사내 유보금을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2002년에 보니까 폐지가 됐더라고요. 이미 있었던 얘기더라고요. 네. 그럼 그 당시에는 좀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왜 다시 좀 생겼는지 기대해 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사내유보금을 계속 쌓아놓고 네. 투자하는 시점을 이제 기다리는 것인데요. 억지로 이제 가세를 매김으로써 그것을 투자를 하게끔 하거나 돈을 풀게끔 했을 때 배당을 또 높여준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은 자본주의 시대에 그냥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그것을 강제한다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 안 좋은데 괜히 투자했다가 또 실패하면은 그게 또 공급 과잉으로 되고 더욱 또 경기를 또 침체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도표를 하나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배당 수익률 세계 주요 지수 중에서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가 어느 정도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도표를 먼저 한번 보시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가 대만하고 우리나라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1점 초반대에 있고 대만이 2.8 정도, 2.67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3배까지는 안 돼도 한 2.5배 정도 차이는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도 폐지를 했었다가요. 2002년인가 3년 그때부터 제가 그때 부활을 시켰는데요. 실질적으로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한 10년 후에 지금 보니까 점진적으로 기업들이 배당을 조금씩 늘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지금처럼 우리보다 한 2.5배 정도 이상 늘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들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보다는 대만 쪽으로 최근에는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보면은 최근에 고배당주나 우선주나 뭐 이런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경기가 우리나라가 지금 박스권이잖아요. 이 박스권에서 역시 배당을 많이 주고 수익을 내는 기업들로 돈이 몰리고 있다고 본다면 저는 일단 이 산해유보 부분에 대한 가세가 이제 조금 논란은 있습니다. 논란은 있지만 대만의 사례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별 효과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배당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정책적인 내용들을 보면 GDP 내 우리나라 내수 비중을 보면요. 사상 최저치까지 지금 떨어져 있어요. 도표를 보시면.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그룹들이 현대차 그룹들이 수출을 늘리면서요. 실제로 지금 그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내수 쪽은 지금 거의 바닥까지 내려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지금 GDP 비중 내에서 GDP 내에서 내수 비중이 현격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살리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 쪽도 지금 강화하려고 그러고 뭐 배당을 많이 높이면 아무래도 또 그 가계도 좀 좋아질 것이고 뭐 이래저래 이제 그 가계 소득도 증가되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내수를 이제 진작시킨다는 뜻인데요. 그 제 판단은 아까 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이 하나하나 보면 기준금리 인하를 뭐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냐. 내년도부터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건데 연속성에 또 문제는 좀 있는 것 같고요. 금리 인하 문제는 재정 지출 부분도 지금 보면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더 돈을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더 돈을 뿌리게 되면 적자 재정 문제가 좀 더 강하게 노출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제 판단에서는 제한적이다. 그 효과는 가계소득 증대를 이끌어내는 효과나 내수 활성화의 효과는 제한적이고 배당 정책 정도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얘기 나왔지만 그 부동산 정책 얘기를 또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허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부동산 정책 살리기가 이미 좀 재료가 노출된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건설주의 온기로 불어넣어줄 수 있을까가 우리가 궁금한 점인데 그 전에 봤을 때 건설주 부동산 정책 살리기가 효과 있을까요? 네,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작년 이후에 올해 6월까지 흐름을 보면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 했던 세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단발성으로 내놨던 정책들이 실제로 아파트 매매가라든지 거래량, 주택 거래량 영향을 줬던 것으로 지금 뭐 플로들이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반짝하는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이제 부유층하고 건설업체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저처럼 서민이라든지 이런 쪽들 지금 현재까지 주택을 구입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은 이게 뭐 뭔가 할 정도로 뭐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크게 오판하고 있는 것이 정부가 건설사랑 부유층을 도와주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본다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 대형 평수 고가 주택하고 소형 평수의 저가 주택 가격 차이가 역대 최저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두 개의 그 가격 차가 거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가 주택은 많이 떨어지고 소형 주택은 많이 올라가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하려고 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든지 뭐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 관련한 수입에 대한 세제 조정 그리고 이제 LTV 상향하는 거 가지고 실제 수요가 살아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그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그동안의 정책이 왜 그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었고 또 정책 위반자들이 이렇게 힘들어했는지에 대한 또 실패 사례에 대한 이게 반증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단순하게 정책이 이렇게 잡힌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건설주가 되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원론적이고 당연한 얘기였는데 일단 국민 소득이 높아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해외에서 벌든 국내에서 벌든지 간에 무조건 국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야 집을 살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실제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살아난다고 보고 있고요. 소득이 늘려면 환율을 아주 강하게 건드려주든지 뭐 예를 들자면 뭐 달러가 우리가 좀 많은 수준이다 그러면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그 달러 가지고 정부 차원의 해외 투자를 뭐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조금 더 이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소득이 늘려면 이제 뭐 고용 창출이라든지 기업의 캐펙스가 늘어야 되는 것인데 이건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정부가 이걸 해보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저는 정부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고용 창출하고 캐펙스 늘리려고 정부가 했던 일들이 다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아까 했던 뭐 무슨 배당을 건드리고 뭐 세제 갖고 있는 유보금에다가 무슨 세금을 때리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그 경영 전략까지 건드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의 자유경제 시대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군에서 해외 현지 법인에서의 그 조율을 통해서 이건 제가 생각해 본 건데요. 현지의 외국인 인력 채용보다는 우리 국민 채용을 더 늘려서 거기에 이제 현지의 기숙사를 짓는다든지 해가지고 만약에 중국이나 그러니까 가능하다면요. 중국이나 미국의 어떤 그 공장을 짓게 되면 우리 인력을 그대로 갖고 가서 쓰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어떤 대기업사들, 특히 수출 관련 대기업들에서의 고용정책 변화가 나온다든지 외교적인 문제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리고 전략적으로 캐펙스를 늘릴 만한 신규 사업을 찾아서 국내 자본 지출을 늘려주는 게,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겁니다. 자본 지출을 늘려주는 것이 결국엔 집값 상승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시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정책 모멘텀에 대한 파급력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또 그 건설주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본다면 또 다른 수혜주로도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은 초점은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내수 회복인데요. 우리 경제는 사실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수출 주도형입니다. 지금도 집계 기간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60% 10개 중에 6개는 수출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환율을 건드려주는 게 할 수만 있다면 환율을 건드려주는 게 가장 강력한 내수 부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리고 어차피 농산물하고 에너지는 시그마가 크고 우리가 뭐 공산품 때문에 많이 힘들고 한 거는 맞는데 농산물 때문에 이렇게 뭐 환율이 움직여서 농산물이 비싸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원론적이지만 수출이 잘 돼서 기업 이익하고 가계소득이 늘어나게 된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투자 늘 것이고 소비지출 선순환 나오면서 경기는 좋아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의 싱크탱크 수장인 마키노 노부로소가 예전에 제조업은 영원하다라는 책을 썼어요. 89년도에. 거기서 이분이 경고를 했는데 그 일본이 너무 제조업을 등한시하고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한다. 뭐 그런 경고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분 경고 안 듣고 있다가 20년 동안 그 경쟁력을 상실했고 일본은 했는데 우리 경제가 지금 너무 신성장 하면서 드라이브를 서비스에만 걸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틀렸다고 보고요. 일본의 몰락이라든지 독일의 건재 이런 거 보면 결국에 지속 가능한 성장은 제조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 점을 좀 되짚어 봐야 될 것 같고요. 종합하면 제조업 경쟁력 강화해서 답을 찾아야 되고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수출 관련해서 대형주가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회의적인 시각도 봤고 근원적인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 그 파급력 그리고 앞서서 GDP 내수 그리고 수출주의 비중까지도 짚어주셨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하반기 이기 경제팀의 정책력이 어느 정도나 파급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효과 정도로 그칠 것 같아요. 뭐 기존에 이제 경제팀들이 내놨던 그런 정책들이 실제로 이제 그 효과를 발휘한 것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주식시장하고 연계해서 본다면 뭐 단발적인 그런 재료로 끝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LTV나 DTI 부동산 규제의 완화는 뭐 건설업종을 살리기 위한 그러니까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걸로 보여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선 시점에서 돈을 더 빌려서 집을 사라. 이 효과가 역시 오래 가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역시 건설주 업종에 대한 관점은 저는 여전히 조금 부정적이에요. 근데 단발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자는 관점이고요. 아까 배당정책 강화 부분은
4대 유보금이 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공공요금 인상 부분은 공기업 뭐 한국전력을 비롯한 이런 기업들이 단발적인 수혜가 좀 가능해 보이고요. 부자 증세나 지금 뭐 그런 부분 안 한다고 했거든요. 법인세 인상은. 그렇다면 간접세를 아마 인상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소비재 가격을 아마 통제할 거다. 그래서 오히려 2기 경제팀이 출발하면서 소비재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또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건설주에 있어서는 좀 단기적, 단발성인 수혜만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기업 배당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이다. 자,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이 수혜주로 어느 쪽으로 좀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여의도 시각 정해주시죠. 네, 증권가에서 보는 정책 수혜주는 주로 내수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그중에서도 건설주, 또 유통주가 크게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일각에서는 좀 우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이 알려진 재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현 시점에서는 추격 매수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증권가 전망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투자증권입니다. 건설주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책 모멘텀과 함께 현재 이제 지난달부터 실적 전망치가 빠르게 개선 중이다라는 점에 상당히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자, 이어서 HMC투자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효과로 이제 하반기에 가계소득이 좀 증대가 된다면 유통주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도 이제 최선호주로는 GS 홈쇼핑 거론하고 있는 모습 관찰이 되고 있고요. 자, 하지만 부정적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료가 이미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좀 상당히 출현될 가능성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증권사 전망 살펴봤습니다. 네, 결국은 길게 봤을 때 내수주, 유통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재료는 좀 노출된 부분은 반드시 좀 유념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시각 어떤지 궁금합니다. 먼저 허 의원님, 앞서서 건설주는 아닐 것 같고요. 일단 어느 쪽으로 좀 최선호주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 건설주는 아니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정책이 나오면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말씀이시죠? 이미 좀 반영된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해서는 정책 모멘텀 수혜주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연장선이라고 그러면 하이닉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히려 내수 쪽보다는 하이닉스나 SDI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 특히 한국항공우주는 좀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수혜가 기대가 되는 건가요? 한 종목밖에 없잖아요. 우리 상장사 중에. 네. 근데 이제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근데 이 제조업체들은 시세를 선도할 만한데요. 좀 이제 큰 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단계적인 게 아니고요. 네. 시세를 선도할 만한데 밸류가 지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나와주든지 아니면 빠지든지 해야 되는데 좀 봐야 되고 지금 당장 사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단기로는 저는 현대미포조선 수혜주로 최선호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 부양 기대감이 저금리 기대감으로 연결되는 국면에서 수출주 탄력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 낙폭이 컸던 매력도 있고 PBR도 이미 1배 미만이기 때문에 정말 부도 안 나고 청산가치 미만으로 떨어지지만 않는다 그러면 기업 가치가 지금 정도는 트레이딩 바이는 가능하다. 그래서 현대미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수출주로 눈을 돌리셨고요. 길게 본다면 제조업체 쪽으로 수혜가 클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전문가님은요? 네, 지금 일단은 저는 배당 쪽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요. 배당 정책의 수혜를 받을 기업들 도표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보시면은 일단 롯데칠성, 롯데제가, 현대골로비스, 삼성전자 뭐 이런 기업들 내부 유불이 제일 높고요. 자본금 대비 현금성 자산도 보시면은 현대골로비스, SK, 뭐 롯데제가, 삼성전자 이런 순위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역시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뭐 현대골로비스, SK, 뭐 그다음에 롯데그룹주들 이런 쪽이 배당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될 그런 기업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배당 관련 종목들이 이제 돈을 풀 경우에 그에 따른 수혜가 가장 클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대만의 사례를 보면은 사내 유보금 가세 이후에 일단 배당이 상당히 많이 확대되면서요. 배당주 펀드가 상당히 활성화됐거든요. 네. 우선주들의 급등도 최근에 아마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단발적으로는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렇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사 전환과 맞물려 가지고요. 배당을 좀 확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런 좀 덩치 큰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자나 SK나 현대글로비스
서비스나 롯데 제가나 이런 기업들 관심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록들로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두 분 모두 정책 수혜주로 우리가 좀 익히 들어왔던 종목들 좀 재료 노출 역시나 증권과 비슷한 시각이고요. 다른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눈여겨봐야 될 최선호 섹터로 수출주가 제시됐고요. 제조업 관련 종목들 그리고 고배당주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긴 시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인사이드 함께했습니다.